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월요일에 휴장을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만 나스닥이 7일 연속이나 상승한 미친 날이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나스닥만이 0.14%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나스닥처럼 소폭으로 움직였으나 하락해서 마이너스 0.2%, 오랜만에 다우존스가 앞선 두 지수에 비해서 훨씬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하락률은 마이너스 1.14%로 배수로 따지면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5배 이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고 다우존스는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거래일 대비해서 탐욕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탐욕지수가 점점 하락을 시작하던 고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스닥의 변동폭이 다우존스와 S&P 500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우존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다우존스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을 이끈 것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30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 발표 첫날부터 주요 금융주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삐끗하니 투심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주가를 살펴보면 장중에 6%나 폭락했습니다. 당연히 실적 발표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한눈에 봐도 매출, 수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10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6%가 하락해 시장 예상치인 108억 3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기순이익과 EPS, 즉 주당순이익이 무려 69%나 폭락했으며 10년 만에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어닝미스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달에 거래 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3,0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가 있으니 다음 실적 발표 때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와는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주가가 6%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모건 스탠리의 경우 순이익은 2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기록했던 35억 9천만 달러를 밑돌며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기 중 주당 순이익이 1.31달러로 팩트셋에서 집계했던 시장 예상치였던 1.25달러보다 높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연료가 되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을 간단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무려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 엔비디아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그 추세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점점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0.14%밖에 상승하지 못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상승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어제까지 벌써 15%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5%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3배 레버리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몇 주째 보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7%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반토막이 났던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는 와중에 뉴스거리가 생기면서 더 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호재로 작용했던 것은 가격 인하입니다. 최근에 인도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테슬라가 과감하게 대규모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다시 폭증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 둔화 속 가격 인하는 현명한 전략이라 말한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의 평가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반에 걸친 이슈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8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이후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자료로 믿기는 힘들지만 중국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공공교통 운송객이 3억 4,443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 편수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편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입니다. 시장은 중국의 GDP 예상치를 1.7%에서 1.8% 정도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1% 이상 높은 2.9%를 기록했고 GDP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의 강세가 확인되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또 다른 가벼운 원인은 당연히 미국 달러의 약세입니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대로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으로 경제 지표 한 가지가 발표되었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뉴욕주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기 수준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보통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한눈에 봐도 미친 듯이 빠져있는 부분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데요. 최대 80까지 빠졌습니다. 2022년에 자주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달에 발표되었던 수치보다 약 3배가 큰데다가 예측 수치보다는 4배나 큽니다. 또한 역대 5번째로 낮은 수준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2달 전만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면서 나스닥은 7%가 올랐고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좋게 나오면서 또 한 번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모두들 상승장은 시작했다. 인플레이션도 끝나고 금리도 더 이상 크게 올리지 못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산타랠리마저 외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미국 증시는 흐지부지되며 하락했고 오히려 몇몇 종목들은 최저점을 찍기도 하고 나스닥은 작년 최저점을 또다시 갈아치울 뻔했습니다.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는 또다시 폭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릇 장기 투자자라면, 특히나 저처럼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한 수량을 모으지 못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을 오히려 싫어할 겁니다.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주가가 10배가 오른다고 해서 1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되실 분들이 몇이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부럽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당장의 주가 상승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늦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한들 어차피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천천히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내가 원하는 주식을 줍줍하고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